포항포은중학교 자서전 사례 박윤아 선생님 주제 선택 수업 14살 꿈을 꾸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 목차입니다. 총 4가지 작품인데요. 첫 번째는 1학년 6반 박땡땡 학생의 마녀 흉내, 두 번째는 1학년 2반 김땡땡 학생의 3,000원, 세 번째 작품은 1학년 6반 조땡땡 학생의 언니의 스티커, 네 번째 작품은 1학년 2반 박땡땡 학생의 자신을 존중하기. 지금부터 첫 번째 작품부터 네 번째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품 전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시작에는 선생님이 간단한 작품 소개를 올려놓았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들의 4가지가 등장을 하니 집중을 놓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자서전을 썼는지 다 같이 함께 즐겁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녀 흉내, 1학년 6반 박땡땡. 나의 인상 깊었던 경험이 눈앞에 그려지듯 생생하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작은 소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작품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이건 내가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아파서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무척 심심했던 나는 미친 짓을 하였다.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야 했던 나는 물약을 그릇에 부은 다음 마녀 흉내를 내며 간장, 참기름 등 많은 것을 부었다. 그 다음 화장실로 가서 거품을 거기에다 부은 다음 숟가락으로 섞었다. 그러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1시간 뒤 냉동실에서 꺼냈다. 색은 검정색에다가 참기름 때문에 기름이 떠있는 상태였다. 막상 보니 뿌듯했던 나는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봤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맛없었다. 먹자마자 그릇은 싱크대로 버리고 화장실로 가서 혀를 씻었다. 막상 일이 끝나고 보니 현타가 왔다. 그러고 10분 동안 멍 때리면서 있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하나 떠올랐다. 머리띠, 담요, 엄마 화장품을 들고 와서 담요는 허리에 두르고 머리띠를 쓴 다음 엄마 화장품으로 볼은 빨갛게, 눈은 검게, 입술은 빨갛게 해서 밖으로 나갔다. 다행히 사람은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창피해져서 집으로 빨리 도망갔다. 가는 도중 담요는 흙범벅이 되고 뛰다 보니 담요를 밟고 넘어져서 팔꿈치에 상처가 나고 난리가 났었다. 다행히 빨리 집으로 도착해서 팔꿈치를 씻고 약도 바르고 응급처치를 했다. 엄마께서 집에 오셨는데 집 꼬라지가 왜 이러냐고 말로만 혼났다가 엄마께서 화장품을 보시고 나는 등에 뭐가 생겼다. 10분 동안 벌을 서다가 결국 엄마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때는 내가 참 미쳤었나 보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3,000원 1학년 2반 김땡땡. 작은 소재를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했습니다. 또한 사소했던 사건을 본인의 삶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승화시킨 부분이 탁월한 작품으로 손꼽힐 수 있습니다. 모두 작가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 당시 부모님께 일주일에 3번씩 용돈으로 1,000원을 받았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받은 용돈들을 모두 합치면 3,000원이다. 나는 3,000원을 들고 나가서 문방구나 마트에서 필요한 것을 사러 문방구에 가고 있던 중 우연히 나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다.
나는 반에서 별로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고 그 친구와 안녕이라고만 말할 사이였다.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안녕? 여기서 보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안녕? 이라고 맞장구 쳐서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나에게 5,000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5,000원은 없고 딱 3,000원은 있었기에 그 친구에게 내가 5,000원은 없고 딱 3,000원은 있는데 3,000원은 안 될까?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흔쾌히 그래 좋아 라고 말하고 나에게 3,000원을 받아가면서 다음 주에 꼭 갚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가 필요한 것은 별로 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걷기 운동으로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 친구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었다. 그래서 나는 응? 뭐야? 너 내 3,000원 가지고 뭐 사러 간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니 그 친구가 나에게서 3,000원을 받고 돌아가던 중 자신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종이가 잡혀서 꺼내보니 10,000원짜리가 있었다고 해서 나에게 10,000원짜리를 보여주었다. 그 친구가 자신에게 3,000원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나에게 3,000원에 2,000원을 합쳐서 5,000원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알겠다고 말했고 5,000원을 친구 손에서 떨면서 잡았다. 그리고 그 5,000원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거스름돈이 남아서 그래도 친구에게 2,000원을 받은 게 조금 미안해서 사고 남은 2,000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친구는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주고 안녕이라고만 얘기하던 사이이던 나와 친구의 관계는 가까워지게 되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에 대하여 깨달았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언니의 스티커 1학년 6반 조땡땡. 순수하고 귀여운 작가의 충격적 경험과 언니의 사랑이 여실히 느껴지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작가가만 모르고 독자들은 모두 아는 나와 언니의 자매를 함께 살펴볼까요? 내가 4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주말 나와 언니 친구와 함께 부산에 무엇을 사러 가기로 하였다. 내가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걸 좋아해서 가면서 마시려고 준비를 했다. 플라스틱 물통에 전기주전자에 팔팔 끓인 물을 담았는데 플라스틱 물병이 찌그러지면서 물이 위로 올라와서 두 손에 물이 부어졌다. 플라스틱 병은 찌그러져 있고 내 손은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엄마와 아빠는 놀라서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부으시고는 내 두 손을 담그었다. 하지만 계속 아파서 집에 있는 얼음을 거의 다 넣고 몇 분이나 있었는데 계속 아프고 물집이 생겨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 언니와 언니 친구는 부산으로 갔다. 가기 전 얼음 대신 설림 아이스크림을 사서 대고 갔다. 하지만 계속 아파서 울면서 응급실로 갔다. 도착해서 내리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차례가 되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바르고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다. 그냥 큰 병원을 가도 되는데 일요일이라서 응급실을 간 것이다. 그리고 이도 화상이라고 하시고 왼쪽 두 손가락, 오른쪽 네 손가락을 감아서 연필을 잡고 항생제를 먹어도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 언니랑 나랑은 사이가 별로다. 만나면 싸우고 눈을 마주쳐도 싸웠었다. 하지만 진통제를 먹고 아프지만 잠이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언니가 내가 부산에 놀러 못 가서 속상할까봐 귀여운 스티커를 언니 용돈으로 사와 주었다. 언니가 그때 사주었던 스티커를 3, 4년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언니와 계속 싸운다. 옛날보다 더 싸운다. 네 번째, 자신을 존중하기.
1학년 2반 박땡땡. 작가의 자아성찰이 뛰어난 작품으로서 누구나가 읽어도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뜻깊은 교훈의 글을 창작하였습니다. 성숙한 작가의 자아성찰의 과정을 모두 함께 살펴볼까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일이다. 2학년 때 나는 내가 잘하는 게 많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새 학기가 시작되며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다. 항상 나 정도면 그림도 잘 그리고 잘하는 게 많은 편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은 없어져만 갔다. 계속 남과 비교하며 뭐야, 난 왜 잘하는 게 없어? 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체육도 못하고 뭐 하나 특출난 재능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고 얼마 안 가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예상한 대로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고 예전보다 더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예쁜데 잘하는 것도 많네. 잘하는 것도 많고 성격도 좋고 부럽다. 등 그닥 좋지 않은 생각만 하게 됐다. 그러다가 나도 잘하는 거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모든 게 불공평하다 느끼고 기분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게 있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계속 이런 생각이 이어지자 내가 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었다. 내 행동을 돌이켜보면 항상 남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안 좋게만 생각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좋지 않은 생각인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잘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비교하며 살다 보니 남과 비교해서 좋은 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단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해 봐야겠다. 지금이라도 내 생각이 바뀐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만약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학생의 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작품을 지금 작성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부분은 다음 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완성할지 방금 보여준 이 사례들이 여러분들의 작품 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 작품은 어떻게 완성할지 고민해 보고요. 쌍방향 수업에서 이 4가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본인의 작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